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끝장낼 거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소문의 실체가 뭔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그냥 겁주기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괴담처럼 떠도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양자 컴퓨터가 딱 나타나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다. 이런 공포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 공포 상당 부분 과장된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양자 기술이 제기하는 위협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위협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비트코인의 완전한 파괴,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관점을 바꾸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양자 위협을 무슨 지구를 멸망시키는 운석 충돌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거대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공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캐보죠. 왜냐면 이 얘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듯한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이 모든 공포의 시작점, 그 진원지가 바로 이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쓰는 디지털 자물쇠, 그러니까 ECDSA라는 암호 체계를 그냥 순식간에 열어버릴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전용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상이지만 어쨌든 이런 만능 열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의 시작인 거죠. 자, 보세요. 이 논리 자체는 되게 그럴듯해요. 1단계, 양자 컴퓨터가 쇼 알고리즘을 돌린다. 2단계, 비트코인의 자물쇠가 풀린다. 3단계, 내 개인 키가 그대로 노출된다. 4단계, 내 비트코인이 몽땅 털린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말이 되는 시나리오란 말이죠. 진짜 문제는 이 내 지갑이 털린다는 공포가 어느새 비트코인 시스템 전체가 망한다는 어마어마한 공포로 부풀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협과 그냥 부풀려진 공포, 이 둘 사이에 아주 명확하게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뭐가 진짜 문제고 뭐가 그냥 헛소문일까요? 이 표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왼쪽은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개인 지갑을 터는 문제예요. 물론 이거 심각한 문제 맞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비트코인이라는 은행 시스템 자체의 룰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대단한 금고털이범이라도 중앙은행에 쳐들어가서 화폐 발행 정책을 제멋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 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해요. 훔치는 것은요, 이건 순전히 수학 문제예요. 더 좋은 계산기로 더 어려운 암호를 푸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정치,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가졌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혼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의 신일지는 몰라도 합의의 신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채굴을 싹 다 장악해서 그 유명한 51% 공격으로 규칙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걱정이죠.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채굴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건 맞아요. F1 머신을 송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정말 똑똑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누군가 너무 빨리 달린다 싶으면 경주 트랙 자체의 난이도를 확 높여버려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난이도 조정이죠. 결국 양자 컴퓨터는 그냥 더 좋은 차를 가진 선수가 되는 거지 경기의 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그냥 채굴 경쟁이 더 빡세지는 문제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공격 얘기만 했는데 방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전 세계 똑똑한 암호학자들이랑 개발자들이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그냥 팔짱만 끼고 있었을까요? 에이, 설마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치열한 방어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요, 우리가 이 문제의 해답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나타난 외계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공격용 창과 방어용 방패를 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이 바로 양자 내송암호, 줄여서 PQC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양자 컴퓨터의 마스터키로도 절대 열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어려운 이름들 있죠. 크리스탈 스틸리티엄, falcon 이런 것들. 이게 다 이미 개발돼서 표준화 작업까지 하고 있는 차세대 방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방패가 이미 있다고? 그럼 뭐가 문제야? 걱정할 거 없네? 바로 여기서 진짜 위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리스크는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경쟁이에요. 한쪽에서는 공격자들이 양자 컴퓨터라는 슈퍼카를 미친 듯이 개발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PQC라는 훨씬 안전한 장갑 열차로 갈아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과연 공격용 슈퍼카가 먼저 완성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장갑 열차로 갈아타는 게 먼저일까요?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 이게 진짜 핵심 리스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질 텐데 뭘 보고 뭘 걸러야 할까요? 투자자라면 이 둘을 아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예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를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이건 아주 현실적인 기술적 과제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자극적인 공포영화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공포영화를 보고 팝콘을 던질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공포는 클릭을 만들지만 구조는 생존을 만든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진짜 생존력은 이런 위협에 맞춰서 스스로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적응해 나가는 그 견고한 구조 자체에서 나옵니다. 결국 양자 기술은요, 비트코인의 사용 선고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